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열이면 열, 수익이 난다고 해서 과거부터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과거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내기는 참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알아보고 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건데요.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발품 조금 더 팔아드리고 있죠. 자, 궁금한 사항들 오늘도 언제든지 문의를 넣어주시면 되고 좋은 정보들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저희 믿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일부 시간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하는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임종욱 소장 만나러 갈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저희 전화 문자 받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02-2077-6354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6354번입니다. 02717-1788번 이용하셔서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곳 간단하게 요약해서 남겨주셔도 저희가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문자 계속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 연락 주시는 동안에 우리 소장님과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팁을 좀 얻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네. 주제가 수익률과 부동산이라고 얼핏 제가 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얘기 준비하신 건가요? 오늘 주제는 수익률과 부동산인데요. 자,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권, 그리고 뭐 재건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결국 수익률이겠죠. 그런데 이 매매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 시세 차익형에 대한 투자 수익률, 그리고 또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또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부동산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든가 여러 투자 수익률에 많이 좀 혈안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더 앞서 나라면은 이제 앞으로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에 오늘은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또 합니다. 네. 예. 계산이 들어갈 것만 같아요. 수익률, 네. 뭐 확률, 비율, 율 들어가는 거 다 어려운데 저희 네, 한번 그래도 뭐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산은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계산이니까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할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지만 또 초보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부동산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웬만한 초등학생을 졸업하셨으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한 달의 임대료를요. 1년치로 계산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 임대료로 계산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금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투자금, 연 임대료를 실투자금으로 나눠서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것을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예금을 할 때도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야지 좋은 투자인지 또는 나쁜 투자인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투자 금액이라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매매가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매매가가 아니고요.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대출금을 뺀 실제 투자되는 돈을 우리는 여기서 나눴을 때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매매가 1억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억 3천짜리가 있는데요. 자, 임차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좀 전에 월 임대료 곱하기 1년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연 임대료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연 임대료를 계산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실투자 금액을 알아야지 수익률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즉 1억 3천만 원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 실제 투자되는 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600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연수익률이 5%가 나옵니다. 자, 5%다라고 하면은 어떠시겠어요? 최근 들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자율이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죠. 네, 너무 그러면 낮죠. 그거에 비해서
연 수익률이 5%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충분히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연 수익률이 5%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예전에 분들은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돈 빌리는 거 안 좋아하시는 네, 분들 그래서 많으세요. 웬만하면 돈을 안 빌린다. 그래서 저희도 가계부채도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지렛대 효과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똑같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도 1천만 원에 50만 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는 실투자 금액이 매매 금액에서 보증금만 뺀 1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을 했었는데요. 여기선 대출을 8천만 원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을 8천만 원 받았는데 연 3.5%의 이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에 연 3.5%로 대출을 하니까 연달 한 1년에 이자가 28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50만 원의 월세를 1년치 계산했더니 600만 원이죠. 네. 여기서 연 이자 280만 원을 빼니까 320만 원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는 실투자 금액이 1억 3천에서 1천만 원을 뺀 1억 2천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대출금 8천만 원을 한 번 더 빼게 되는 거죠. 은행돈을 활용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돈은 실제로 4천만 원만 투자하게 됩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 내 돈은 4천만 원만 투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익에서 이자를 뺀 320만 원을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 나누니까 오. 수익률이 8%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뻥축 뛰네요. 자, 기존에는 똑같은 오피스텔을 5%의 수익률에서 대출을 활용했더니 8%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활용했을 때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매매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월세였을 때 일반적인 수익률이 5%인데 레버리지를 활용했더니 8%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1억 2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5% 그리고 대출을 활용했더니 4천만 원 투자해서 8%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세 채를 활용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연 960만 원이라는 수익률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1억 2천만 원으로 한 채를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으로 세 채를 활용해서 960만 원까지 월세가 올라가는 이런 투자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레버리지가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겠죠. 여러 가지 또 유의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출의 금리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의 금리가 변동됐을 때는 이런 수익률에 또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3.5%로 계산을 했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이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있겠고요. 또 이자만 내는 것만 지금 계산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방법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리금도 같이 상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채를 구입해서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또 세 채를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서 수익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의점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해서 한번 살짝 또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5%입니다. 5%인데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5%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금액대가 사실 없어집니다. 5%대 상품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4%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는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억 3천짜리 오피스텔이 월세가 그대로 50만 원인 경우인데요. 여기서 5%인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는 매매가가 보신 것처럼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5%대 수익률이 많이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찾다 보면 4%대까지도 물건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4%대까지 나오면 월세 50만 원을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대략 1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떨어질 때 내가
갖고 계셨던 부동산은 1억 3천에서 5천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세 상승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한다. 이것은 결국에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만약에 월세가요, 같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업무 지역이 생기거나 또는 학교가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따라서 월세가 올라갔을 때는 똑같은 수익률이 5% 가정하에서도요, 5% 가정하면 5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세 10만 원이 올라갔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이 상승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중에서도요, 월세 10만 원만 올렸더니 매매 가치는 2천만 원이 오르는 약 200배의 효과가 생기는 그런 부동산의 수익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치 상승을 통해서 이런 월세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되는 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되거나 또는 월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부분 세대들이 많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을 때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월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이런 업무 지역이 새로 생긴다거나 또는 지하철역이 새로 개축된다거나 또는 역시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이런 월세가 올라갔을 때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시세 상승을 볼 때요. 자, 월세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도요. 또 전세를 활용한 소액 투자도 같은 전략으로 갑니다. 자, 월세를 같은 집인데 1억 3천짜리 좀 전에 오피스텔을요. 월세로 활용해서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전세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도 역시나 매매 가치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소액으로 하게 된다면 분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기 상태에서도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또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률만 보고 가셨을 때는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또 수익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같이 평가하시면서 가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걸 보면서요, 그냥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5% 수익,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지켜봤어요. 정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문인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임종호 소장을 직접 나는 만나서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종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려요. 소액으로 도전하는 안전한 갭 투자가 주제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동역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2077-6354번으로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02-2077-6354번이에요. 자, 전화 계속 쥐고 계시죠? 02-717-1788번으로 문자도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먼저 시도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하남의 네. 덕풍동의 3부 르넥사스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예. 네,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거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세 주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점검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남시 네. 덕풍동 3부 네. 르네상스 네. 아파트. 예, 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 팔고 네네. 예, 영등포 시장 옆에 네. 예, 경남 아파트 아노스빌. 네, 예. 그거 전세 끼고 사고 싶은데 거기는 어떤지 좀 지나가다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 아파트 네. 본 것 같아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보유 기간이 좀 있으시겠어요? 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큰 가격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 얼마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아, 4억 9,800인가 한 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 시세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 5억 8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억 8천이요? 네. 그러면 한 1억 정도 오른 건가요? 네. 10년 동안 1억 오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한 수익률보다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내 거보다 다른 데가 더 많이 올라서 속상한 것 뿐이죠. 네. 나는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뭐 자고 나면 몇천 원씩 오르고 막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까운 강동구만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위에는 미사지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입주할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주변에 같아요. 공급 네.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급과 수요예요. 그렇죠.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 있죠. 네. 공급이 많이 풀리면 사실은 가격이 더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급이 이 지역에 많이 풀린다라면 여기도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긴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긴 이미 좀 10년 된 아파트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너무 우울할 필요는 없는 게 또 여기에서 네. 5호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연장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알고 네.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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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게 지금 지하철인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호재에 지금 반영이 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길게 보유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보유는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네. 그래도 지하철 호재 때문에 매수세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네. 이게 개통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지만 더 큰 미련은 갖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네. 두 번째 그 영등포 구청역 쪽으로 한번 말씀하셨었나요? 네. 네. 영등포 구청 그 바로 옆에 시장역, 영등포 시장역. 예. 영등포 시장역이요. 네. 구청 그 옆에 여기 영종 초등학교 있는데 이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아파트는요. 네. 조금 작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영등포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사실 지역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요거는 매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영등포 지역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중공업 지역인데 계속적으로 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거주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 목적. 예. 근데 이 전세 지역을 끼고. 선택하신 네. 이유가 뭐죠? 혹시 친구가 추천? 동생이 영등포에 사는데 네. 그 영등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예, 계속 좋아질 예.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작은 평수 아파트를 네. 사고 싶어서 네네. 뭐 물레역의 진로 아파트나 영등포 시장의 경남 아파트나 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영등포 지역이요. 지금 네. 현재 꾸준히 그 영등포 지역은 지금 막 급격하게 오른 데는 별로 없고요. 꾸준히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제는요, 솔직히 강남의 재건축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대는 크게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으냐 그걸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영등포 지역 자체는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요. 큰 욕심만 아니더라면 매수하셔서 꾸준히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수 지역적인 타이밍은 부분은 빠를수록 좋을까요? 네, 매수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을까요? 항상 그래요. 뭐든지 매수 타이밍은요, 항상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네, 항상 지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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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잘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우리 네. 소장님 전화 잘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결정 내리는데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 또 바로 시도할게요.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상계 추공 노원구에 네네네. 그 7단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24평. 예.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 그게 예. 궁금해서요. 역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지금 어떻게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7단지면은 이 중에서는 지역적으로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노은역 예. 뭐 4호선, 7호선 환승역이고 또 이 동네 주민들이 또 제일 잘 알더라고요, 이 동네를. 제가 상담해 보니까 네. 상계동 얘기하면 먼저 여기 좋은 뭐 창동 기지 이전이요. 또 뭐 네.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보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팔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타이밍이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상계동이나 이런 동북 쪽이 예전에 굉장히 이런 인기를 받지 못했던 동네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관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좀 더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아파트들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은퇴 후에 자녀분들 다 나가고 두 부부만 남는다거나 또는 네. 뭐 1, 2인 가구 증가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소형 주택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이 동북 쪽에 보면은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갭 투자로 많이 들어와요. 아. 요즘에 갭 투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라 솔직히 네, 지금 매수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지금 매수는 좀 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는 네네.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아직 아, 개발 예. 호재가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직도 소형 평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 필요도 없고요. 아, 아직은 보유를 네, 해야겠군요. 보유하시고 계세요. 더 오를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다. 더 오르면 너무 좋다, 그죠? 일성장님. 네. 일성장님, 부자 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임정우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임정우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으로 도전하는 안전한 갭 투자가 주제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4번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임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확실한 정보만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미들맨 ANC 도시개발 원동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훅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가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원동기 소장 박중근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희 쪽에 참여 가능합니다. 중간중간 부동산 물건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02-2077-6393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어떤 곳 준비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박종근 소장님, 오늘의 투자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네, 투자 포인트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입지 중에서도 전철역이 얼마나 가까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장안평 지하철 5호선이죠. 여기서 도보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위치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투자하는 지역이 얼마나 향후에 개발 호재가 많나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 매물 주변은 도심 재생 이제 부분이 상당히 요즘에 이제 화두인데요. 그 중에서도 선도 지역입니다. 장안평 역 주변으로 해서요. 그리고 이곳이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경제 기반형 이제 도시 재생이 추진되기 때문에 향후에 직주 근접으로서 또 이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오늘 소개드린 물건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안동입니다. 잠시 후에 갈게요. 자, 원동희 소장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는데 어느 곳입니까? 저는 오늘 단지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단지형이라는 굉장한 희소성 가치와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물 자체만으로 두고 평가를 했을 때도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도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총 대지 면적이 3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동으로 지어지고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1대1 주차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분의 주차 공간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런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뭐 이에 따라서 또 경비실까지도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의 단점을 모두 완벽하게 보완을 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동 매물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는 집값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얼만큼 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많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이 모든 게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기대가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호선 강변역 역세권 다세대 주택의 구이동 다세대주택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세 곳 저희 열심히 가볼 텐데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봐야죠. 첫 번째는 저희 역삼동부터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50.34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동희 소장님의 첫 번째 물건은 저희 역삼동부터 점검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네. 입지적인 여건부터 좀 점검 주세요. 네, 우선 뭐 현재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강남에 투자하셨던 분들과 강북에 투자하셨던 분들 격차가 최소 한 10배 정도까지도,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난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강남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에 달하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 되겠으며, 하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와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만 그만큼 고소득층의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고품격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코엑스와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문 학교들이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매물 가격에는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호재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매물과 경계선상에 서 있는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앞으로의 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의 연금형으로 아주 맞춤형인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삼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뭐 입지 훌륭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럼 이제 개발 호재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떤 것들 생각할까요? 우선 강남 개발 호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한전부지 개발일 겁니다. 네. 뭐 모르시는 분들, 강남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전개발부지 하면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평가받는 삼성동 부지, 현대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한전개발로 인한 최고의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바로 앞쪽 편으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왕복 14차선의 지하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전 노선 3개 구간과 GTX 위례 과천선 등 뭐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동에 모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원과 뭐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삼성역과 함께 본 매물지 인근에는 상상도 안 될 모습으로 강남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삼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개발이 있겠는데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이나 쇼핑몰 그리고 오피스나 호텔 등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산재되어 있는 이 강남 같은 경우는 개발 수혜를 아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개발 호재까지 점검했으니까요. 이제 건물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준공이 10월로 돼 있네요. 네. 어떻게 지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올 가을 뭐 이사철에 맞게끔 이제 준공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대지 면적이 무려 307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까지 만들고 이 외에도 뭐 경비실까지 만들어서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눈높이에 아주 딱 맞게 맞춤형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 뭐 녹색 인증 제도를 득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친환경 자재라든지 연료비 절감에 아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고급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진에 취약한 1층 필로티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내진 설계 또한 득하여서 시공한 차별화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6층 건물 3개 동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52대세를 비교해서도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만큼 주차장 또한 굉장히 쾌적하게 시공될 예정이고요. 1층 관리실까지 만들어서 뭐 건물 관리라든지 보안 시설에 차별화된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다세대 엘리베이터 8, 9인승, 7, 8인승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본 매물 13인승 엘리베이터 세대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동과 동 사이 거리도 4.5m 이상의 뭐 유격거리가 생겨나다 보니까요. 그런 뭐 개방감이라든지 채광 뭐 그런 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 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훌륭하다면 딱 맞을 텐데요. 어떻게 좀 가격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먼저 뭐 제 개인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다세대는 투룸 기준으로 최소 4억 이상은 형성된다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세대당 추가 공사비가 원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하 주차장의 가치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예정가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삼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자 시 어떤 부분 유의하면서 이쪽을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뭐 먼저 뭐 모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치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가까운 예로 뭐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뭐 소액 투자를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양극화 시대에 바로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저희 역삼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여러분들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죠? 중간중간에 전화를 주세요. 02-2077-6393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죠? 정보 더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 열어볼 텐데 이번에는 장안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18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 40.19제곱미터, 14층 건물 가운데 13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박준근 소장님의 물건입니다. 들여다볼게요. 장안동. 입지적인 여건부터 좀 정보해 주시겠어요? 입지 여건 먼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초역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변이 이제 여기서 가까운 부분도 있고요. 장안평 아마 중고차 매장을 아마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이 이제 그곳이 도시 재생으로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개발 순위에 우선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로 보자면 동부간선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내부선안을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시기 때문에 도심지 또는 이제 강남 쪽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군자역까지 한정거장인데요. 한정거장 이동하시게 되면 7호선 를 이용해서 이제 강남권으로 이용하시기에 지하철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학군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주변에 한양대나 또 이제 군자교를 지나게 되면 세종대나 건국대 또 이제 위쪽으로 보게 되면 전동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는 또 시립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학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 수요나 또 이제 수요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동대문구가 이제 최근에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바로 이제 청계천 지나게 되면 성동구이기 때문에 성동구는 상당히 집값이 상승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동대문구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향후에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다. 왜냐하면 도심권 진입이나 강남 진입 그리고 전철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시공되는 물건 자체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1, 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아파트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가려면 분명히 이제 굵직한 이제 개발 호재들이 뒤따라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 볼까요? 네, 개발 호재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2030 플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권 계획이 주어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3개 생활 권역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랑 발 맞춰서. 그 중에 이제 생활 권역 중에서요. 그냥 주거를 이제 개선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경제 기반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곁들여서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장안평역을 주변으로 해서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고차 매매 기준으로만 돼 있지만 이곳이 향후에는요. 애프터마켓 자동차를 이제 사시게 되면 신차를 사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튜닝이라든지 또 수리라든지 기타 부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신사업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이제 이 장안평 중고차 매장이 이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부품 수출 부분이나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튜닝 부분이거든요.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보통 그대로 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확률이 높아요, 이곳이. 따라서 이곳이 소형 주택으로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세미나 나오신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곳이 과연 소형인데 아파트로 등기가 되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곳은 정확하게 아파트로 등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설비나 이런 부분이 다 규정에 맞춰서 최첨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발 호재 중에 하나는 중랑물센터 현대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이 지금 하수 처리를 지하로 놓고요. 또 집약하게 되면 약 8만 평 정도의 여분의 부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곳은 사실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보게 되면 성동구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성동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곳을 친환경 공원과 또한 이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어떤 주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고 또 이제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랑물센터가 있고요. 또 중고차 매장이 있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은 주지 못하지만 이곳이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장은평 중고차 매장과 또 중랑물센터 이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특징 궁금합니다. 준공 네. 완료되려면 여유가 좀 있나요? 네, 이제 사업 진행 초기의 단계고요. 준공 예정일은 2018년 6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개 동으로요. 14층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105세대가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는 아니고요. 근생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이 복합적으로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중에 상위층에 이제 위층에 있는 곳들이 아파트로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설 같은 부분은 친환경 또는 브랜드 내장재를 당연히 쓰게 되고요. 또 이제 지하로 주차장을 당연히 넣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시설면으로 보자면 빌트인으로 다 모든 게 거의 다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세탁기나 또 인덕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고요. 또 무인 택배함이나 이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실입주자 또는 임대 이제 수익형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실거주 면적이 12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신혼까지 사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면서도 서울 시내에서 보통 2억 7,5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초역세권 물건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할게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네,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사실 소형 아파트로서 서울 시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이제 투자하실 곳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고요. 전세는 2억 4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원하신다 이렇게 봤을 때는 3,500만 원 투자로 이제 매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 수익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현재 이제 3천만 원에 월세가 이제 80이나 또는 85만 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보통 수익형으로 하시는 분들 대출을 끼시기 때문에 대출을 끼시게 되게 되면 대략 8천만 원 정도 투자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요. 유의하실 점은 사실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큰 단점,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다. 또 대로변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다 보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금융 대출 부분은 강화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부분까지 꼭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동대문구 장안동 다녀왔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서둘러서 마지막 물건 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볼까요?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동희 소장님의 두 번째 물건입니다. 광진구 구이동. 이곳은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위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 인원만 약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이동은 우선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바로 인접하면서 서울 중심권이라든지 인근 수도권까지도 아주 쉽고 빠르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강남권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10분에서 15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 인접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서 있는 그런 롯데타워까지도
뭐 차량 5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강변 테크노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까지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뭐 어린이 대공원, 뭐 롯데월드 같은 그런 문화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이동은 강남에 못지 않은 그런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학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등하교 시 굉장히 안전하고 학교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우선 유해 시설이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까지도 갖추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점검하죠. 앞으로 이곳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네, 먼저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도시 재생 산업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광진구, 구이동 중에서도 가장 굵직하게 지금 개발 호재거리로 다가오는 게 바로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과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동서울터미널을 말씀드리면 준공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노후화가 됐는데요. 이 동서울터미널을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3천억 원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동서울터미널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봤을 때도 여의도 63빌딩의 약 1.5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뭐 일대는 당연한 지가 상승은 더불어서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광진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까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많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임대가와 지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는데요. 구이동 246번지 일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 부지와 이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 KT 부지 총 2만 4천여 평의 개발 부지에는 상업시설과 호텔 그리고 업무시설과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궁금해요. 올 초에 준공이 완료되는데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일주일에 2번, 3번씩 다녀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도 이미 1월 달에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이 총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이런 규모를 가진 그런 다세대 주택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면이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고요. 총 6층 건물이 9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만큼 보셨을 때 소형 아파트 단지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설사에서 건축함으로써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대 모든 옵션, 풀 옵션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준공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외부 모두 보실 수 있으시니까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가격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뭐 집값 상승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역세권, 그리고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3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본 매물의 매매 가격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예정 가격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투자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 대출 활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유의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입지 여건, 개발 호재, 학군까지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분양 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개발 진행 상황, 입지 여건 꼼꼼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물건 구이동 다녀왔습니다.
방송도 좋지만 실제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이용해 주세요. 안내해 드립니다. 네, 먼저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려요.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주제입니다. 양재동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2077-6393번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는요. 하반기 유망 투자처 그리고 절세 방법을 공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입니다. 2077-6352번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나눠드릴 물건에 대한 정보는요. 02-2077-6393번입니다. 6393번 방송 이후에도 전해 넣어놓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전해주시면 되고요. AL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 도시계획연구소 박준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